안녕하세요 여러분. 형식 언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손유승입니다. 오늘은 6장 내용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내용 바텀업 파싱 메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6장 구분석 이야기를 하면서 탑다운 메소드와 바텀 메소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의 구분석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탑다운 메소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탑다운 메소드는 이제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입력으로 들어온 스트링을 우리가 스타번 데리베이션에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텀 메소드는 반대로 입력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재구성해서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나왔을까를 따져보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탑다운 메소드는 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분석 방식, 바텀 메소드는 반대로 센텐스 스트링에서부터 스타트 심벌을 역으로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바텀 메소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주어진 스트링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스타트 심벌로 이제 바꿀 건가.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탑다운에서의 어떤 문법의 구조가 뭐 A가 알파라는 요 꼴이라면은 이미의 이제 심벌들 뭐 알파 A, 베타가 있을 때 자, 요 내용들을 A를 이제 알파로 이제 치환을 해서 뭐 알파, 뭐 베타 뭐 이런 꼴로 이제 바꿔가는 과정인데 바텀업은 반대로 뭐 알파, 뭐 베타 그리고 현재 이 알파가 바뀌어져야 되는 베타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알파, A, 베타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리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듀스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프에서부터 스타트 심벌까지 분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텀업이다 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주어진 문법 가지고 한번 이제 간단히 보게 되면 S는 A, C, B, E 자, 그리고 뭐 A는 A, B 또는 B, B는 D 뭐 이러한 이제 문법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스트링 A, B, B, C, D, E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어진 스트링이 들어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스타트 심벌까지 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B가 A로 그 다음에 A, B가 A로 그 다음에 D가 B로 A, C, B, E 전체가 S로 자,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해당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가 리듀스라는 어떤 이제 액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듀스 액션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생성 규칙 A가 알파라는 이런 생성 규칙이 있을 때 어떤 이제 이미 알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래 이제 A가 있었고 A에서부터 알파가 나왔으니까 이 거꾸로 역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알파를 다시 A로 이렇게 바꿔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성 규칙의 프로덕션 룰에 right hand side에 있는 내용을 left hand side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reduce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이제 포멀하게 다시 써본다라면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rightmost derivation을 스탑원 거쳐서 알파, 베타, 오메가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베타를 유도해내는 규칙이 생성규칙 셋 P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자, 요 S에서부터 스탑원 걸쳐서 알파, 베타, 오메가가 나오게 된 과정은
사실상 그 앞 단계에 어떤 게 있었냐면 S에서부터 여기 옆에 써있는 것처럼 뭔가 stubborn rightmost derivation을 거쳐서 알파, A, 오메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생성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rightmost derivation을 해서 A가 베타로 바뀌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 오메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S에서부터 알파, 베타, 오메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뭐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역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바꾼다? 베타를 A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을 대체 이제 바꿀 거냐? 우리가 그 스트링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다라면, 그리고 중간에 어떤 분석 과정에 어떤 센텐셜 폼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꿀 건가? 바뀌어질 대상, 리듀스가 될 대상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베타겠죠? 이러한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어진 센텐셜 폼 알파, 베타, 오메가에서 리듀스가 이루어질 부분을 우리가 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약된 과정을 이제 조금 더 펼쳐가지고 본다라면, 자, 결국에는 어떤 스트링 오메가가 주어진 스타트 심벌로부터 나왔다라는 건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무언가 모르지만 일단 rightmost derivation에서 R0라는 어떤 센텐셜 폼으로 바뀌었고요. 다시 임의의 생성 규칙이 적용이 돼서 R1 쭉 적용이 돼서 Rn까지 적용이 돼서 오메가까지 나오게 되는, 자, 이런 rightmost derivation 과정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 있게 된다라는 얘기.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자, S에서부터 스타번 데리베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메가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자, 요 이야기는 뭐냐면, S에서부터 뭔가 생성 규칙이 적용이 돼서 폼이 이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 알파 1, 또 뭔가 적용이 돼서 알파 2, 알파 3, 오메가까지. 여기에서 이제 다른 규칙으로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베타 1, 알파 1에서 베타 1으로 바로.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주어진 스트링에서부터 쭉 제대로 된 데리베이션을 하다 보면 누구까지 도달이 가능한 그러한 경우의 수가 생긴다? 오메가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가능하냐? 역으로 오메가에서부터 적절한 핸들을 골라낸다라면 우리가 그 전 상태로 다시 여기서 적절한 핸들을 골라낸다라면 다시 그 전 상태로 다시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스타트 심벌까지 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적절한 핸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안 맞는 핸들, 그러니까 잘못된 핸들을 고르게 되면 우리가 바텀업 분석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뒤에도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핸들 후보 중에서 리듀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핸들 후보 중에서 맞는 타당한 핸들로 잘 골라줘야 되는 게 이제 이 바텀업 파싱에서 굉장히 핵심이고요. 그거를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구분 분석, 비결정적인 구분 분석이 다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주어진 예제 문법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주어진 예제 문법은 3개의 생성 규칙이 있어요. S는 B, A, E, 그다음에 A는 A, 세미콜론 A 또는 A. 그래서 간단한 블록 스트럭처드 랭귀지, begin으로 시작해가지고 end로 끝나고 안에 A, 세미콜론 A 이런 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아주 심플한 어떤 프로그램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입력 스트링으로 B, A, 세미콜론 E가 들어온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핸들이 분석이 되고 리듀스가 되는지, 그래서
스타트 심벌까지 돌아가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최초에 들어온 입력 센텐스는 보시는 것과 같아요. BA 세미콜론 AE.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핸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성규칙 A가 A를 유도해냈기 때문에 우리 A를 다시 리듀스 해가지고 non-terminal 심벌 A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두 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어디다가 우리가 핸들을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 분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여기에서는 앞선 A에다가 우리가 뭔가 변환을 하게 된다면 센텐셜 폼은 BA 세미콜론 AE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구분 분석이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선택을 하면 안 되고 뒤쪽 A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3번 생성 규칙을 적용한 거고요. 자, 어떻게 되게 되느냐? BA 세미콜론 A 이런 이제 꼴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시 이 스몰 a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BA 세미콜론 AE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죠. 이거 역시 구분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 A 세미콜론 그 다음에 large A 까지가 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번 생성 규칙을 적용해 가지고 주어진 센텐셜 폼을 BAE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1번 생성 규칙을 다시 적용해 가지고 S가 BAE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다시 이제 S로 리듀스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 스트링이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생성 규칙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S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과정을 보도록 하면은 S가 1번 생성 규칙이 적용이 돼 가지고 BAE로, 그 다음에 다시 2번 생성 규칙이 적용이 돼서 BA 세미콜론 large AE, 그 다음에 다시 3번 생성 규칙을 적용해서 BA 세미콜론 AE로 바뀌었어요. 이게 right most derivation을 한 어떤 시퀀스죠. 이거의 역순을 취하게 되면 3, 2, 1이 되겠고요. 이게 뭐냐? right path가 됩니다. 자, 누구하고 같나요? 이 reduce sequence와 right path가 똑같게 돼요. 다시 말해서 bottom parsing 할 때 나오게 되는 생성규칙 번호, 다시 말해서 reduce를 위한 생성규칙의 번호가 바로 누가 되느냐? 그 시퀀스가 누가 되느냐? right path 하고 이제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bottom parsing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런 right sensation 폼에서 바뀌어줄 부분 핸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여기에 필요한 생성 규칙을 딱 맞게 고르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바텀 파싱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다시 백트래킹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바텀 파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Shift Reduce 파싱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Shift Reduce 파싱과 그 리듀스 지점, 시프트 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한 액션과 잘 연결하게 되면 파싱 과정에서 아주 손쉽게 파스트리와 AST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컨셉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Reduce 파싱은 바텀 파싱의 이제 대표적인 메소드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파싱을 이제 자동적으로 바텀 파싱을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알고리즘믹화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 의도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바텀 파싱에서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주어진 센텐셜 폼에서 핸들이 뭐냐를 알아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핸들이 뭐냐.
핸들이 뭐냐라는 거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핸들을 리듀스 할 수 있는 생성 규칙이 여러 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까처럼 A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 알파가 핸들이라고 하면 핸들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어진 생성 규칙이 만약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B가 알파를 유도해낼 수도 있고요, A가 알파를 유도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생성 규칙이 있다라면, 자, 이 센텐셜 폼은 자, A, B, 베타로 리듀스가 되는 게 맞는지, 또는 A, 베타로 리듀스가 되는 게 맞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고 또 아니면 또 이렇게 백트래킹을 해야 되는, 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중에 그 리듀스 컴플렉트 같은 어떤 그 충돌 문제로 정형화되고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8장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결정적인 부분 분석 문제와 함께 다루도록 할 겁니다. 아무튼 이 Shift Reduce Parsing에서 이 두 가지가 핵심 문제인데, 그 중에서 이 Shift Reduce Parser는 핸들 찾아내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뭐를 이용해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핸들의 유지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Shift Reduce Parsing 과정에서 핸들은 항상 스택 탑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rightmost derivation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항상 스택 탑에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핸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어떤 그 파서의 구조도입니다. 인풋 버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 Reduce Parser를 위한 파싱 테이블 이 존재를 하고요. 현재의 어떤 스택 심벌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 공간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푸시다운 오토마타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그 인풋과 그 다음 현재 스택 상태와 그 다음 파싱 테이블의 정보를 통해서 적절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고요. Shift Reduce Parser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Shift 액션, Reduce 액션, Accept 액션, Error 액션, 이런 4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Shift Reduce Parser니까 Shift하고 Reduce 액션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각각의 내용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Shift 액션은 보시는 것처럼, 자, 다음에 내가 처리해야 될 어떤 인풋 심벌을 스택 탑에다가 집어넣는 역할을 해요. 스택에다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리듀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핸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생성 규칙의 right hand side에 있는 내용, 그걸 이제 핸들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left hand side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환원을 해주는, 리듀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accept는 자, input 스트링을 모두 다 우리가 프로세싱을 해서 성공적으로 파싱이 끝난 경우에 해당이 돼요. 한 경우에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에러는 뭐냐?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부분, Shift, Reduce, Accept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에러에 해당이 되고요. 보편적으로 이런 에러 상황이 됐을 때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에러 리커버리 루틴을 호출을 해서 해당 에러 상태를 픽스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파싱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현재 구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구문 에러들을 출력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에러 상태에서 주로 담당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에러 리커버리 루틴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작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구문 분석계의 이제 성능이 이제 크게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컴파일러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램 안에 에러가 하나씩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n개의 에러가 존재하고 컴파일 할 때 존재하는 n개의 에러를 한꺼번에 알려준다라면 프로그래머는 그 n개를 그냥 한 번에 다 디버깅을 하고 다시 컴파일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 에러 리커버리 루틴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의 에러를 픽스하고 또다시 컴파일하고 그 다음번 에러를 또 그 다음번 에러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프로그램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그 퍼포먼스를 이제 다운시키게 돼요. 그래서 에러 리커버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또 에러 리커버리가 정교하게 작성이 되지 않으면 실제 그 구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굉장히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컴파일러가 수십 개, 수백 개의 에러를 한꺼번에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컴파일러가 한 수백 개의 에러를 한꺼번에 이렇게 알려줬는데 코드를 하나만 수정을 했더니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에러가 다 사라져 버린다던가 이런 일도 이제 생기는 걸 이제 보셨을 텐데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다? 이 에러 리커버리 루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지 않게 작성에 대한 에러 리커버리 루틴은 그 불필요한 에러를 계속 이제 프로파게이션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Shift Reduce Parse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파싱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주어진 더하기하고 곱하기와 관련된 이제 예제 문법이고요. 입력 스트링은 a 더하기 a 곱하기 a가 들어왔습니다. 자, Shift Reduce Parser에서 스택, input, 액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1번은 이제 Initial Configuration이 되겠어요. 스택은 달러고요. 바텀 마커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input a 더하기 a 곱하기 a가 들어오고 인풋의 끝을 알려주는 역시 달러 심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 Shift Reduce Parser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Shift Reduce Parser를 위한 파싱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스택 상태가 어떻게 되는데 인풋이 뭐가 들어오면 너는 Shift를 해라 또는 Reduce를 해라 이러한 어떤 이제 액션이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파싱 테이블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RD 파서 같은 경우, 탑다운 파싱 방법인 RD 파서의 경우에는 문법 규칙을 그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파서가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노력은 많이 들어가지만 꽤 손쉽게 이제 파서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Shift Reduce Parser 이 경우에는 파싱 알고리즘이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동작하는 대신에 이 테이블 액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이제 까다롭습니다. 계산량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래서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8장에서 다양한 파싱 테이블 생성 알고리즘, CLR, SLR, LALR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번 챕터에서는 어떤 이미 액션 코드가 미리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싱이 잘 되는 그러한 경우의 수와 액션들만을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태를 보게 되면 Initial Configuration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달러 심볼과 input a 더하기 a 곱하기 a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파싱을 제대로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쉬프트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파싱 테이블에 가서 봤더니 쉬프트를 하라,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고 우리 가정을 해보죠. 쉬프트를 하면 뭘 하느냐? 자, 인풋에 들어가 있는 이 스트링을 어떻게 하는다? 스택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 이렇게 스택에 A라는 컨텐츠가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풋에서는 이제 A가 사라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인풋 심벌 A와 스택에 들어가 있는 이 A 심벌과 인풋 심벌 이 더하기를 우리가 살펴봤더니 뭐를 하라? 스택에서 reduce FA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를 F로 이렇게 reduce를 이제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A가 F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스택 컨텐츠 F와 더하기를 확인했더니 F를 T로 reduce를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F가 T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T와 더하기를 봤더니 또 어떻게 되느냐? 자, T를 2로 reduce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T가 다시 2로 reduce 되게 됩니다. 자, 2와 더하기를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Shift 더하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덧셈 심볼이 스택에 추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와 A를 봤더니 파싱 테이블에 Shift A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이 A가 스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와 곱셈을 봤더니 이번에는 reduce를 하게 되어 있네요. A를 F로. 자, 그래서 A가 F로 바뀌게 되고요. F와 곱하기를 이제 파싱 테이블에서 봤더니 F를 T로 reduce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F가 T로 reduce가 됐고요. 자, 여기 바뀌는 부분들이 전부 다 핸들이에요. reduce 포인트죠. T하고 곱하기를 봤더니 곱하기 심볼을 스택에 Shift. 자, 그리고 A를 다시 봤더니 어떻게 한다? 자, A가 다시 스택에 A와 바텀 마커 S를 봤더니 A를 F로 reduce. F와 바텀 마커 달러를 봤더니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F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핸들이 T 곱하기 F예요. 여기서는 핸들이 T 곱하기 F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T 곱하기 F를 T로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하게 되죠. 뭐가 핸들이 될 거냐. 그래서 적절한 핸들 찾아내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작업에서 핸들을 잘못 찾아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 제대로 된 구분 분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제로 보여주는 이 구분 분석 과정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잘못된 경우의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올바른 정확한 어떤 쉬프트와 리듀스 액션의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비결정적인 구분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답 패스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핸들이 돼서 어떻게 바뀐다? T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다음에 뭐가 핸들이 된다? 이것만 핸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2 더하기 T가 핸들이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T가 2로 리듀스. 자, 그러고 나면 인풋 심벌 다 봤죠? 스택에 누가 있죠? 스타트 심벌이 있죠. 자, 어떻게 됐나요? 주어진 스트링에서부터 스타트 심벌까지 리듀스가 됐나요? 잘 됐죠. 그래서 accept 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뭐 조금 이제 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적절한 핸들을 잘 찾아서 리듀스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8장에 우리가 이제 결정적인 탑다운 LR 파싱 방법들을
8장에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길이까지를 이제 핸들로 골라내야 되는지 그 정보는 방금 전 AJ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뭐는 알았느냐? 핸들이 항상 스택의 탑에 위치를 한다 라는 거. 절대 핸들이 Shift Reduce Passing에서 중간에 위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rightmost derivation을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역순이기 때문에 핸들이 항상 스택 탑에서부터 임의의 길이를 가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싱 테이블, 우리가 input 스트링과 어떤 스택 컨텐츠를 가지고 파싱 테이블에서 액션을 꺼내온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파싱 테이블을 만드는 게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든 방법이 SLR, LALR, CLR 세 가지 정도의 파싱 테이블 생성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요.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좀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우리가 그때 8장 배우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hift Reduce Passing과 각각의 액션들을 우리가 그 트리 만드는데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스 트리와 뒤에 이제 AST를 만들어내게 될 텐데, 탑다운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파스 넘버 내는 거 외에도 트리를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 보시는 것처럼 Shift를 할 때 터미널 노드를 만들어내고요. Reduce를 할 때 해당되는 이 Reduce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서브트리의 어떤 루트를 서브트리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파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Reduce 과정은 특히 이 3단계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 A로 레이블 되어 있는 노드를 만든다. 왜냐? 자, 리듀스 과정이 뭔가요? X1, X2, Xn이 다 분석이 돼서 이게 누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A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노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X 시리즈에 해당되는 노드들을 이렇게 쭉 가져다가 누구하고 연결해주면 되느냐? 이렇게 A에다가 자식 노드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게 되죠. 자, A가 입실론을 만들어내는 이 규칙에 대해서는 A를 터미널 노드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자식 노드가 없는.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Shift Reduce Passing 과정에서 어떻게 파스 트리를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 문법은 이제 간단한 리스트 문법이고요. 리스트가 리스트, 콤마, 엘리먼트, 그리고 리스트는 엘리먼트, 엘리먼트는 A. 그래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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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러한 스트링들을 만들어내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3개의 생성 규칙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인풋 스트링으로 A, A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내용으로 스택과 인풋 액션을 기술해 보면 스택 달러, 그다음 인풋 심벌 A, A, 그리고 바텀 마커 달러. 자,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액션을 골라보게 되면 첫 번째는 Shift A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A를 Reduce 3번 해가지고 엘리멘트로 만들어주게 돼요. 그리고 다시 Reduce 2번을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Shift 콤마를 해서 스택에 다시 콤마를 집어넣어주고요. Shift A를 해서 스택에 다시 A를 집어넣어줍니다. A를 다시 엘리먼트로 리듀스를 하고요. 이 전체를 다시 리스트로 리듀스를 합니다. 인풋 심벌 다 받고요. 스타트 심벌까지 환원이 됐기 때문에 accept가 되는 과정이죠.
자, 이 과정을 이제 아까 그 파스트리 생성 과정하고 이제 엮게 되면 쉬프트를 할 때 우리가 노드를 만들고요. 리듀스를 할 때 트리를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각각의 스텝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노드를 만들게 됩니다. A가 만들어지게 되죠. 2번 과정을 거치면서 A가 엘리먼트로 리듀스를 하게 되죠.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3번 과정을 거치면서 엘리먼트가 다시 리스트로 바뀌게 되죠. 빌드 트리를 하게 되고요. 자, 4번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쉬프트를 하게 됩니다. 콤마가 쉬프트를 하게 되죠. 5번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A가 쉬프트를 하게 됩니다. 핸들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A가 6번 과정을 거치면서 엘리먼트로 다시 바뀌게 되죠. 자, 이 엘리먼트가 왜 A로 바뀌게 되느냐? 요 핸들이 엘리먼트로 바뀌게 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이제 연관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리스트, 엘리먼트. 리스트, 엘리먼트. 요 세 개가 누구로 바뀌게 되죠? 리스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아까 언급한 요 세 개가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뭐가 만들어졌나요? 요 파스트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쉬프트와 리듀스 시점에서 적절한 액션들, 쉬프트를 할 때 노드를 만들고 리듀스를 할 때 트리를 만드는, 그리고 트리의 자식 노드는 그 핸들. 자,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손쉽게 파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쉬프트 리듀스 과정이 자연스럽게 트리를 만드는 과정과 엮이게 되는 거죠. 자, AST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AST도 이제 유사하게 되는데 자, 조건이 있어요. 노드를 만들 때 모든 경우에 다 노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쉬프트를 할 때 모든 경우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터미널을 쉬프트 할 때만 트리를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생성 규칙으로 리듀스 할 때만.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AST 정의를 할 때 AST는 파스트리에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다 제거하고 의미 있는 정보들만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법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augmented rule이라는 걸 추가를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0번 생성 규칙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바텀업 파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프로포함 문법 같은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스타트 심벌이 다른 생성 규칙의 어떤 임의의 생성 규칙에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 과정이 우리가 분석하기가 조금 이제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분석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언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스타트 심벌로 리듀스가 돼서 억셉트가 됐는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스타트 심벌은 다른 생성 규칙의 오른쪽에 나타나지 않게 강제로 조정을 합니다. 자, 주어진 문법 보게 되면은 이 리스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리스트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항상 얘가 억셉이 됐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강제로 추가적인 생성 규칙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accept는 뭐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 accept는 다른 생성 규칙이 오른쪽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규칙에서, 이 문법에서 의미 있는 터미널은 A, 의미 있는 생성 규칙은 0번입니다. 왜냐? 나중에도 이야기를 할 텐데 리스트의 형태는 뭐 이런 구조를 따지게 돼요. 리스트는 A, A, A. 원소들이 전부 다
동등한 수준의 어떤 뎁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 파스트리를 보게 되면 A와 A 사이의 뎁스가 달라요. 어떤 이제 계층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리스트는 사실 원소 간의 계층 구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동등한 레벨에서 존재하는 게 이제 리스트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이제 계층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문법처럼 우리가 문법을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생성 규칙을 0번으로 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법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서서 살펴봤던 거하고 다 동일하고요. 어디만 다르냐? 마지막 9번 요 accept 추가된 것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reduce 부분도 다 동등해요. 동일한 방식으로 shift하고 reduce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AST를 만들어내는 점이 이제 좀 차이가 나게 되죠. 의미 있는 터미널 심벌 A로 시프트를 할 때만 노드를 만들고요. 콤마를 시프트 할 때는 노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A를 시프트 할 때 노드를 만들게 되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리듀스를 할 때도 의미 있는 생성 규칙 0번으로 리듀스를 할 때만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보게 되면 1번 스텝에서 A라는 심벌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쭉 진행이 되다가 5번 스텝에서 다시 A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쭉 진행이 되다가 언제? 8번 스텝에서 자,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렇게 자식 노드가 연결이 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약간 궁금할 수 있는 게 아까 파스트리의 경우에는 핸들의 뭐 개수만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링크를 만든다. 그래서 자식 노드가 몇 개가 될지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 AST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몇 개의 자식 노드를 연결시켜야 되는지는 사실 별도의 정보로 따로 제공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실제 Shift Reduce 파서를 우리가 제작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 챕터에서는 AST를 만들 때는 노드 의미 있는 그 Shift를 만들어낼 때 노드를 만들고 의미 있는 터미널 Shift 할 때 노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생성 규칙으로 Reduce를 할 때 트리를 만들어낸다. 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Shift Reduce 파싱을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파스트리도 만들어내고 AST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AST와 파스트리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경량의 트리가 AST인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6장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 살펴봤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그 컴파일러 구성 2학기 때 개설되는 컴파일러 구성에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하고 중간 코드 생성 또는 이제 인터프리터를 통한 실행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6장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최종적으로 시험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